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전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재씨,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원주 아는 척에서 많이 전해드렸던 것처럼 원주시의 고질병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 뭐 우리 주변의 청년들한테도 물어봐도 원주에 뭐가 부족한 것 같냐, 뭐가 불편하냐 이러면 대중교통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난제입니다. 네. 대중교통. 그리고 또 한 축은 바로 주차 문제죠. 아, 그쵸. 어떻게 두 개는 비슷하면서도 모순되기도 하고 약간 뭐 아무튼 영원한 난제로 계속 네네. 가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도시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하겠다. 패러다임 이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냐 도시에. 네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특히 그쵸. 대중교통을 이제 개선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사람이 이용하면은 결국 자가용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주차 문제도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그림. 그쵸.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대중교통이 개선된다기보다는 자동차만 많이 느는 걸까요? 그렇죠. 이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구상이. 근데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무한히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한계가 없는 수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잠실 롯데타워 정도 크기로 타워 주차장을 짓지 않는 이상 네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모자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럼 또 그만큼 자가용을 사니까 안 된다 이거야. 네네. 무한 증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어쨌든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전거 아니겠냐. 이런 복잡한 맥락에서 이 인류가 개발한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다리 아닌가요? 두 다리. 두 다리로 또 아주 효율적인 이동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그 동력 전달에 있어서도 아주 효율적. 한번 뭐 그렇대요. 아무튼 하여간 어쨌든 자동차보다는 이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도시가 아무래도 살기 좋지 않겠냐. 네네. 난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지구적으로 봐서 이제 탄소 중립이란 또 거창한 과제를 또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서두가 좀 이상한데 그런 맥락 맞나요? 네. 너무 맥락이. 하여간 저희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맥락을 담아서 자전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원주에서 자전거 탄 풍경. 한번 음악을 이렇게 좀 깔아주고 싶은데 어쨌든 네. 자, 아마 이렇게 한번 오늘은 좀 말해 보려고 해서요. 어설픈 힙스 한번 뭐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홍대병을 넘어 원주병을 향해 어설픈 힙스터. 네, 뭐 저희가 뭐 이 오프닝 때 굉장히 뭐 엄청난 담론을 네. 담론을 가지고 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던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정도까지의 뭐 거창한 이유라기보다는 굉장히 시작은 사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저는 거창해요. 아, 그래요? 그런 의도를 갖고 물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셨던 네, 거군요. 뭐 아주 직접적 이유는 아니지만 네네. 여러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고는 있다. 네. 그렇게 네. 이미지를 좀 만들어 가볼까요? 네. 어쨌든 일단 자전거를 좀 탄 계기를 우리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주 아는 쪽에서 일단 제가 면허가 없어요. 자동차 차를 몰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네네. 그럼 네. 선택지가 이제 대중교통이냐 자전거냐 걷냐. 뭐 BMW도 안 되잖아요. 원주시는. 그쵸. 버스도 지금 어쨌든 그렇고 원주 대중교통은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제가 아주 환승하려고 화가 나요. 저는 원주에서 환승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나요. 그냥 화부터 나 일단 지도로 보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환승하는 노선이다. 차라리 택시를 타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승질이 나서 이건 뭐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제가 반곡동으로 이제 이사를 했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나요? 말씀드렸죠. 네네. 예. 반곡동은 또 이게 기동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교통은 무슨 대중교통입니까? 반곡동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이게 진짜로 황당했던 게 우재 씨네 집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대중교통을 찍었는데 30몇 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도 돌아오나 보다 하고 자세히 봤더니
버스는 7분 타요. 그러니까 7번 타려고 버스 타는 게 말이 안 되지. 7분 타는데 도보가 26분 막 이래요. 이럴 거면 걸어가죠. 더 운동하고 말지. 뭐 돈 그러니까요. 써가지고. 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게 제가 원주역, 저 남원주 쪽에 있지 않습니까? 원주역에서 우리 집 가는 거랑 버스 타고 가는 거랑 걸어가는 거랑 집배가 없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기다리고 이거 타고 가는 시간 동안 나 말이 안 돼요. 방콕도로는. 참 오묘한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되잖아요. 자꾸. 아, 그쵸. 버스니까 택시가 너무 아까워요. 저는. 아, 맞아요. 네. 물론 택시기사 분들 많이 어려우시지만 네네. 안 타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 그쵸. 네. 약간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거쳐만 목표를 한정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미시적인 이유네요. 보니까. 아무튼 근데 그런 현실이 있고 그렇죠. 또 그 여러 가지 조금 더 가치적인 그렇죠. 또 네. 기왕 할 거면 그쵸. 그런 네. 또 지구에 기여할 수 있는 네네. 예.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맞아요. 방안 중 하나.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면허를 따서 차를 사겠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네, 우리 네. 저 호정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정호 씨 같은 경우는 또 차를 과감하게 네, 춘천에 가서 또 사지 구매하셨죠. 않았을까요? 뭐 네. 정호 씨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 않냐. 누군가는 그렇게 선택하는 반면 그쵸. 누군가는 또 자전거를 선택한다. 그게 바로 나다. 네. 이참에 어떻게 보면 좀 돈도 아끼고요. 좀 건강도 챙길 겸 음. 겸사겸사 효율적인 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약간 진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씨는. 어제 네. 저는 정말 실용적인 목적으로 출퇴근도 하고 어디 뭐 이렇게 장보러도 가고 이런 걸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거는 우리 국인 씨는 자전거를 별로 안 타셨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제가 타니까 부쩍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타게 되는데 자전거 좀 탄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진짜 우재 씨가 이제 그러니까 자전거를 산다, 그리고 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더 타게 된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근데 작년부터 저도 이게 뭔가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연일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 현실에서 봤을 때 나는 그냥 편하게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스스로 약간 뭔가 그게 모순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뭐 매번 뭐 모든 거리를 다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슈아를 자전거에 막 싣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현실적 제약이 있으면은 뭐 동의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나 혼자 어디 회의를 가거나 그랬을 때 내가 충분히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라면은 가능한 한 자전거를 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도 한 하반기, 한 여름, 가을 그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서 계속 방치돼 있던 한 진짜 코로나 딱 그때쯤부터 거의 방치됐던 것 같아요. 자전거 거치대. 녹은 안 쓸었나요? 그래서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제일 걱정이 저거 수리하려면 진짜 돈 엄청 들 텐데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이제 못 타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고쳐야겠다. 돈이 얼마 나오든 이제 갔는데 뭐 그냥 이거 보시더니 이거 그냥 녹슨 건데 이게 타다 보면 녹 빠질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녹이 빠지나요? 네네. 근데 그렇구나. 이게 뭐 엄청 녹슨 게 또 아니고 막 부식된 게 아니라서 이게 페달을 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벗겨질 것 같다. 역시 물건은 써야 사람이 써야. 그쵸. 네. 이게 뭐가 그리고 되네요. 뭐 다른 거 망가진 거 없고 그냥 바람 여기서 앞에서 바람 넣고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네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내가 기후였구나. 나의 걱정이. 그래서 그때부터 바람 넣고 또 잘 타고, 근데 겨울이 되니까 또 못하니까 한창 방치돼 있다가 동절기. 하마터면 또 봄에 안 타다 보면 또 안 타게 돼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또 우주 씨가 때마침 또 봄을 맞아서 또 타이밍도 좋게 자전거를 타겠다. 그렇죠. 이제 선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럼 다시금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약간 이게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한 것과 이제 같이 딱 맞아가지고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 날씨도 풀리고 저도 타고 다이어트까지 다이어트 이제 결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보다 더 많이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의 목적으로도 진짜 의욕적으로 타시더라고요. 요즘. 아, 네. 차를 이제 웬만한 거리도 그냥 다 자전거로 아, 네, 가시고. 아니에요. 어. 정말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다니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그런 정도로. 네. 야, 근데 이게 제 계기 말씀드린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던 저는 정작 굉장히 세속적이고 미시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거창한 목표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긴 씨는 뭐 거의 탄소 중립 막 여기까지 가시니까 네.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각자의 이런 계기로 네네. 자전거를 타게 됐고. 제가 사실 이렇게 또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또 내 자식 자랑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 내 차를 그쵸. 뽑아도 말이야. 네네. 내 차를 또 자랑을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럼요. 여기저기 사진도 찍어서 네네. 인스타로. 그 역시 자전거도 좀 자랑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어떤 자전거를 우리가 각자 타고 있는지 아, 네네.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종류 자체가 시티 바이크. 이게 뭐냐? 흔히 말하는 이제 바구니 자전거죠. 아, 바구니 자전거. 네. 아 뭔가 시티 자전거, 바구니 자전거 그렇죠. 이 너무 이래서 네. 참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영어를 자꾸 붙이는 이유가 이게 참 네이밍이 이게 좀 외래어가 들어가면은 네. 뭔가 느낌이 이게 확 달라져요. 막 서구에서 전래해온 뭔가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시티 자전거면 뭔가 세련돼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도회적이고 약간. 네네.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뭐 흔히 보면 이제 우리 따릉이 같은 그런 공용 자전거의 흔한 네네. 모델이죠. 바구니 달리고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뒤에 보조바퀴도 달릴 것 같은 아, 느낌. 그렇죠. 네. 아무튼 이걸 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선택했냐면 이제 제가 사실상 이제 출퇴근용, 아니 뭐 잠깐 이동용 이럴 네네. 때 이제 네. 가볍게 탈 거라서 속도가 많이 날 필요가 없어요. 한 10km 초중반대 이 정도만 나면 되고 그리고 장도 보거든요. 제가 마트 가서 이럴 때 물건실을 좀 공간도 필요하고 바구니나 뭐 뒤에 짐칸이나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딘가를 이동할 때 탈 거 아닙니까? 실생활에서. 그러면 네, 이제 네. 빗물 같은 게 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빗물 바지가 절실한데 대부분의 뭐 하이브리드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자전거에 빗물 바지가 안 달려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빗물 바지가 달려 있는 걸 또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티 바이크를 구입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샀냐면 유튜브 보면 샀어요. 야. 루나틱 사이클링이라는 이제 채널 여기서 막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종류별로 가성비 자전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알톤 이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삼천리 자전거의 영원한 라이벌 네. 라이벌 맞나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알톤에서 나온 클래식이란 모델이 있어요. 2607A라는 모델. 야, 제가 구체적인 구매를 모델명까지. 제가 사실 네. 두 개 중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삼천리 자전거의 이제 첼로라는 메이커, 첼로 이제 페이지인가? 뭐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50만 원대 가더라고요. 오. 거의 4, 50만 원대. 네네. 근데 이 알톤 클래식 2607A는 37만 원대다. 야. 비교적 그래도 가성비가 저렴하다. 있다. 네, 저렴하다. 네. 일단 모양 자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클래식한 느낌. 정말 클래식 자전거의 정수를 맞아요. 네. 저 또 이제 약간 브라운 계열의 색으로 샀거든요. 타이어도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오. 프레임은 검정색이고 야.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자, 한번 뭐 이거 영상으로 나온 다음에 한번 이 사진도 한번 첨부해 볼 텐데 네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알로이 프레임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또 가볍다, 오. 튼튼하고. 야, 이게 자전거 유튜브 같은데요? 너무 내 자식 자랑하는 느낌. 내 자식 너무 자랑하고 있어. 변속기는 또 시마노 변속기. 야.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V 브레이크도 장착되고 아주 잘 멈춰요. 너무 잘 멈춰. 아, 이 루나틱 사이클링님의 그 대사를 그대로 듣는 듯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어쨌든 이 자전거를 사고 자전거를 사니까 우리가 또 파츠도 관심이. 아, 그쵸. 바로 이 액세서리 뭐 이런 거 네네. 부착물 이런 네. 것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니까 자전거 사고 또 산 게 헬멧. 헬멧 이제 필리 휴먼 헤드 헬멧을 아하. 좋다 그래서 한 8만 원대인가 그래가지고 네네. 네. 이것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 자식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보안 장치를 또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 카페에 남겨진 노트북은 안 가지고 가도 그러니까요. 자전거는 가져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제 방탄 소재로 만들었다고 야. 하는 아부스 자물쇠를 이것도 아주 구매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요거는 이제 절대 안 뚫릴 것 같긴 해요. 그라인더로 갈아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튼튼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갈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특이한 게 번호가 3개밖에 없어요. 3자리. 나는 이게 보안이 오히려 허술한 게 아닌가. 아니 000부터 999까지 중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4자리가 아니고 왜 3자리인지가 의아하고 독일은 그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번호키를 제가 설정을 못해요. 아, 그래요? 할 때 정해져 있어요. 야. 그래서 그걸 까먹으면
나중에 못 풀어요. 아니 그라인더로도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모르고 그냥 버리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번호가 적힌 거를 모르고.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제품 괜찮고요. 그리고 이 제품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경보장치 유명. 뇌울림. 진짜 뇌가 울립니다. 이거 경보가. 야. 조금만 건드려도 막 아주 막 요란해요. 막 사이렌이. 그건 약간 자물쇠랑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자전거에 부착을 해서 진동을 감지해가지고 이제 막 경보를 울리는 건데 미세한 진동에도 아주 물론 감도는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주 웬만한 이제 미세한 진동에는 다 감지가 되니까 아니 혹시 바람에 휘날리면은 막 뭐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민감도가 한 7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근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하여간 아주 시끄럽고 또 리모컨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서 이거 유용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장착을 했다. 무슨 37만 원 자전거에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싶으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파츠까지 하면 거의 50만 원 썼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여기에다가 휴대폰 거치대 중요하죠. 내비게이션 이런 거 요즘 네네네. 보니까. 네. 그리고 물통 거치대 그리고 뭐 전조등, 후미등 이것도 네네. 아마 거의 의무 장착일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네네. 이건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착했다. 알톤이 참 좋아요. 사은품을 많이 줘요. 네, 그리고 이런 걸 다 달고 보니까 뭐가 계속 달고 싶어지는 그런 그쵸. 느낌. 네. 그래서 짐바지가 또 있거든요. 제가 뒤에 거기에 이제 가방 같은 걸 또 달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방 네. 이런 것도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자동차를 사더라도 제가 자동차를 사본 적은 없지만 맞아요. 사신 분들이 네. 말씀하시길 내부에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좀 인형을 단다든지 모르게 꾸미는 맞아요. 네. 저도 약간 자전거에 뭔가 이렇게 자꾸 달고 싶다. 네. 뭐 인형 같은 토이스토리 뭐 이런 거 뭔가 이런 거 표시를, 우디 같은 거 하나 달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네. 들고 하여간 제 자전거 내 자식 자랑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후긴 씨도 자식 자랑 좀 해주시죠. 제 자식은 저 친구 모델명이 뭐였지? 아니 이름조차 낯선. 아니 근데 워낙 네.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 자전거를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제 본인이 타다가 이제 본인은 안 타는데 제가 그때 근데 가지고 있던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게 워낙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살려고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예 안 쓰는 자전거가 하나 있다. 그거 가져가서 타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주시면 감사하죠. 라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저 모델을 쳐봤는데 막 정확하게 그러니까 유명한 모델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오래된 모델이라서 그런지 막 나오진 않는데 저희 이게 삼천리 자전거에 삼천리 거예요? 스마트 그리고 파이온인가? 네, 그런 느낌의 어떤 그 MTB 자전거 같아요. 근데 MTB, 완전 MTB라기보다 약간 하이브리드 그러게요. 계열인 것 같아요. 네. 또 바퀴를 보면 또 MTB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프레임이나 이런 걸 보면 또 하이브리드 네,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MTB 계열의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네. 중도 우파 같은 네네. 아주 약간 프레임이 아주 빨갛고 네. 아주 빨갛게 아니라 저 검은색에 빨간색 포인트가 계열이 있어가지고 아주 스포티하고 네, 불꽃이 네. 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주로 뭐 다니는 게 뭐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가긴 하지만 뭐 원주가 막 한강 자전거 도로만큼 막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막 그냥 보도나 아니면 공도를 달려야 될 일도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뭐 울퉁불퉁한 길을 다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약간 저런 계열의 하이브리드 계열의 자전거를 주로 샀거든요. 이제 제가 뭐 저 모델 전에 예전에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네, 복무할 때도 예전에 저희 집이 그 치앙예술관 쪽에 주택이었는데 제가 태장 이동 그 36사단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아니, 몇 분이 걸립니까?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면 한 거의 한 30분 40분? 네, 거의 걸리네요. 한 8km 넘게 나왔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만. 그러니까 왕복하면 16km 정도? 네. 근데 그때도 자전거를 살 때 그 자전거 가게 주인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게 그 굉장히 로드형 자전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그 로드형으로 굉장히 타이어가 좁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근데 아마 원주에서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포장이 안 된 도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악 그 자체 오프로드나 원주의 차라리 약간 도로는 그런 범용성을 가진, 그렇죠. 네, 약간 조금 더 그 타이어가 두꺼운 걸 쓰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때랑 좀 비슷한 모델이라서 또 이렇게 같이 그 받아서 이제 계속 탔었던 그 모델이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자전거 모델에 엄청 관심이 있다기보단 그냥 탔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재 씨가 본격적으로 설마. 네 자전거를 뭔가 마음속에서 타기 시작하시면서 네. 아저씨가 막 이런저런 뭐 헬멧도 사시고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걸 파츠를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내가 그렇다고 자전거를 살 수는 없고 아, 그 다행이네. 약간- 자전거로 갔으면 조금 고민했어요. 아. 저도 그 자전거 치면서 루나틱 사이클링 그러니까요. 유튜브 그분이 아주 소개를 잘하시더라고. 맞아요. 아, 사고 싶게. 사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딱 뭔가 너무 비싸지 않은 적정한 가격에 저 정도는 좀 무리하면 네, 살수 있을 충분히 것 살 수 같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이거 사면은 저희 아내한테 등짝 맞겠다. 쉽지 않다, 쉽지 네. 않아. 예. 그렇기 때문에 선회를 했죠. 파츠를 사자. 아니 이게 딱 끊지 못하고 네, 이거 대신 파츠로. 뭔 네. 사긴 사야 돼요. 그렇죠, 저의 그렇죠. 이 불타오르는 마음을 아예 억누를 순 없어. 달래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뭘 사긴 사야 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알아봤죠. 근데 제가 그 전에는 핸드폰 거치대나 그다음에 전조등, 그다음에 뭐 후미등 이런 걸 다 다이소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다이소도 워낙 좋은 많죠, 것들, 다이소에도. 네, 많이 나오고 네. 제가 막 그렇게까지 막 제가 자전거를 막 이건 나의 자출용이야, 막 출근용이야, 나의 모든 일상을 다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이소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서 거치대도 다이소 거 사고 전조등, 후미등 이렇게 샀는데 뭔가 우재 씨랑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탔었는데. 네. 제 자전거 그 핸드폰 거치대 자꾸 덜렁거리는 거예요. 휴대폰을 약간 떨어뜨릴 것만 같은 네. 거치대. 그리고 그 예전부터 그걸 느끼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무조건 바꾼다 내가. 오늘 들어가서 무조건 결제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네. 알아봤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네. 자전거 속도계까지 아니 갔었습니다. 진짜 라이딩을 하시려고 어디 뭐 저기 네. 저 남한강 뭐 경변에서 그러니까요. 하실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우주 씨한테도 몇 번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원주부터 부산까지 찍은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냈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가 많은 허황된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버킷리스트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제가 그러니까 막 자전거를 치니까 그 자전거 국토종주 영상이 이렇게 많이 아니, 나와가지고 무슨 영상을 자꾸 보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막 그분들은 다 로드 자전거를 그렇죠. 이제 타시고 거기에 이렇게 속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 속도계가 워낙 막 60만 원짜리들도 많아서 자전거 한 대 값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막 내비게이션도 돼 있고 뭐 심박수 이런 거 다 돼 있는데 고민을 했어요, 사실. 아니 자전거는 넘기시고 그걸 고민하셨다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근데 클 뻔했네. 이걸 사도 등짝 맞겠다. 그렇죠. 네. 이건 더 납득이 안 될 네,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치대로 가자. 스마트폰 거치대. 그렇죠. 근데 그냥 보통 스마트 거치대 또 사기가 싫은 거예요. 또 하이엔드로 가시나요? 네네. 그래서 약간 조금 찾다 보니까 그 픽 모바일, 그러니까 픽 디자인일 거야 아마. 픽 디자인에서 그게 뭐 이렇게 카메라 관련된 용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픽 디자인 모바일이라는 그 제품군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자전거나 아니면 오토바이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플러스 휴대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뭐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이 나가면은 요렇게 휴대폰 케이스가 있는데 뒤쪽 보시면 약간 홈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홈이 있어서 이게 거치대 홈이랑 결착되는 시스템이에요. 딱 붙게 만들었네요. 네네. 근데 이게 보면은. 자석 플러스 약간 물리적 이제 결합. 절대 떨어질 일 없다. 네. 아무리 요철 구간이 원주의 오프로드에서도.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랑 근데 이 케이스가 또 맥세이프가 돼요. 네, 그러다 잘 보니까 됐네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뭐 겸사겸사 어차피 케이스를 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케이스도 사고 그래서 거치대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전조등을 사야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전거 값도 채우실 것 같지만 어쨌든 전조등. 네. 그래서 전조등도 알아보니까 후오라는 그 브랜드에서 전조등이 유명한 게 또 하나 가성비 그건 너무 비싸진 않고 가성비로 유명한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딱 사고 난 다음에 저도 헬멧을 사야겠다. 네, 근데 또 헬멧이 이제 의무화 됐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헬멧을 잘 안 썼거든요. 맞아요. 사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도 막 알아봐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사고 보니까 우재 씨랑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네. 휴먼 헤드. 휴먼 헤드.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매트 블루. 블루. 네.
블루 색상을 샀고 전 우지 씨는 블랙일 거예요 아마. 네, 검은색. 네. 전 무조건 검은색. 왜 내 자전거가 검은색일까? 맞춰간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이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매트 블루를 샀는데 근데 제 생각보다 더 파란색이에요. 약간 하늘색 더 쨍하게 나왔다 해야 되나요? 네. 거기 화면상에서는 약간 그래도 조금 짙은 그나마 블루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예쁘다는 느낌도 있어요. 오히려 그 저 색깔이 더 네네. 뭔가 이렇게 저 뭐랄까 어반 헬멧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거에 더 취지에 더 맞는 색이다. 네. 약간 제 취향에는 네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막 까만색 옷을 입었으면 약간 어색했는데 오늘 제가 약간 그런 블루 계열의 셔츠를 입었을 땐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드는 여름에는 더 잘 어울리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그렇게 파츠로 파츠로 결국 자전거 값까지 가실 기세다 지금. 약간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네 거치대가 좀 비싸요 저게. 하이엔드로 사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속독의 이게 욕심도 이게 아직 완전히 저버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 그 변수까지 고려하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네. 지금. 근데 계산했을 때 근데 진짜 한 거의 꽤 썼네요. 그래요? 네. 속독에는 참으셔야겠네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파츠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자전거 하여간 뭘 하려면은 이렇게 장비가 맞아요. 우선 돼야 돼요. 네네. 야구도 시작하려면 장비 그렇죠. 먼저 좋은 거 사야 되고 맞아요. 선수보다 좋은 장비 사고 그럼요. 자전거 저희가 뭐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거 아니고 그럼요. 뭐 수천만 원짜리 사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저희는 딱 이 정도 요 정도. 필요한 거 갖추는데 이 정도 썼다. 네네. 자, 어쨌든 이렇게 장만한 내 자식 내 자전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잠깐 얘기를 해보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요새도 계속 목적에 맞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걸어가기에는 좀 이제 애매한 거리, 또 택시를 타기엔 또 비싼 거리, 그리고 대중교통은 답이 없는 거리, 이런 아주 삼중고가 겹친 애매한 거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주는 네. 특히. 네. 맞아요. 네. 이럴 때 이제 그래도 한 2-30분 내외 효율적 이동이 가능할 때 네네. 이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아니면 뭐 진짜 장보러도 저는 다니고 오.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목적에 맞게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 사놓고서 안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보니까 네네. 이거 안 되네, 귀찮네.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의외로 또 잘 쓰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저희 방곡동에서 이제 저 넘어가는 거 단구동이나 이런 쪽 넘어갈 때 오르막길이 너무 많아. 오르막길이 너무 힘들다. 특히 맞아요. 저 도서관 방면. 네네. 아주 죽음의 랠리. 거의 뭐 어디 저기 저 뭐야 대회 나간 남산 것 같아요. 어필 막. 네, 어필 나간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쉽지 않지만 또 제가 저 자전거 7단계거든요. 단을 계속 냈는데 안 내려가. 어느 순간 일단 이게 1단이야. 이게 1단이라고. 이걸로 무조건데. 내 허벅지 터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1단이야. 막 이런 느낌. 자, 그러나 어쨌든 점점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땀이 뻘뻘 났지만 네네. 지금은 그래도 허벅지가 좀 적응을 하고 있는지 나름 괜찮다. 그러면은 우지 씨는 약간 가장 멀리 간 거리 아니면 시간 이런 건 어디까지 좀 가보셨나요? 가장 멀리 간 거는 최근에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그 뭐냐 영화 상영을 한번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려고 그 밤에 거의 저녁 7시에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게 제가 반곡동에서 영상 미디어 센터가 그래도 꽤 멀다? 네네. 몇 킬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네네. 원주천을 한참 달렸던 기억만 납니다. 그래도 한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판부면 이것도 그쵸. 멀어요. 네. 여기도 맞아요. 한 2-30분 걸려요. 아니 그리고 네. 영상 미디어 센터는 그 원주천이 그래도 잘 돼 있잖아요. 자전거 근데 도로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네네. 가는 게. 근데 여기는 거의 오르막이에요. 3번의 죽음의 오르막이 있습니다. 야. 그걸 거쳐서 와야 네. 된다. 오기 전에 지친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 한 30분 정도 거리? 그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네네. 먼 거리는. 근데 어릴 때는 사실 오르막길 되게 잘 갔던 것 같은데 몸이 가벼워서 그랬나? 지금은 몸이 너무 무거워졌어. 군대 갔다 와서 더 무거워져가지고 좀 힘들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 제가 사실 자전거를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탔거든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사실 긴장을 좀 했어요. 맞아, 약간 걱정하셨잖아요. 조금. 잊어버릴 리는 없지만 자전거 타는 거. 그래도 처음에 조금 약간 뭐 이거 못 타는 거 아니야? 보조바퀴 달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또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감각이 역시 자전거는 한 번 타면 이게 뭔가 확실히 그리고 어릴 때 체득된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막 없어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조기 네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릴 때 예체능 뭐 이런 걸 해야. 우리 저 꿈 이름 지원 사업도 그래서 참 좋은 정책이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뭔가 자전거 학원?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쨌든 어릴 때보다는 이렇게
운전에 좀 자신감은 떨어진다 확실히. 아. 뭔가 이렇게 세밀하게 운전. 옛날에는 막 진짜 좁은 틈도 내가 다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 불안해. 멈춰서 가고 막 끌고 가게 되고 약간 이런 자신감 정도. 근데 그게 맞죠. 사실. 또 근데 그게 안전하니까. 그렇죠. 어릴 때는 네네. 뭐 넘어지든 말든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용감하지 네, 않습니까? 지금은 네. 자동으로 방어 운전, 안전 운전, 그리고 또 한문철 이게- TV급 운전하고 있다. 차차 적응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적응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타니까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재미를 또 느낀다. 아 맞아요. 뭐 네, 이런 네. 내 발로 뭔가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내가 뭔가 이렇게 조종하면서 간다는. 자동차를 탈 때도 이런 재미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죠. 제가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 네네. 자전거를 타면서 뭔가 내 온몸으로 이거를 이렇게 딱 하는 느낌이라 그런지 더 재밌게 느껴져서 요즘 아주 재미로도 많이 타게 된다.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네. 좀 그렇게 타고 있어요. 국인 씨는 사실 실용적 목적보다는 약간 뭔가 취미적 목적, 약간 이게 그쵸? 운동적 목적 네. 이런 게 더 강하지 않으세요? 그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녹음하러도 자전거 타러 오긴 했지만 저는 조금 더 그 이동도 단순한 이동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동을 운동하면서 하자. 그러니까 더 네. 자처해서 멀리 돌아가시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자전거로. 뭐 그때 녹음하러 어떤 오늘 말고 또 다른 날에는 제가 굳이 우재 씨네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우재 씨와 같이 이곳을 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렇게 먼 여정을 오히려 좀 음. 즐기실 정도로 목적 자체가 약간 네네. 실용성보다는 약간 운동, 건강 이런 쪽에 또 맞춰져 네, 계신 것 조금 같아요. 더 지금은 또 그렇게 조금 더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동할 때도 그렇지만 요 며칠은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해서 이제 오전에 지금은 적응기라서 오전에 잠깐 이제 어린이집을 갔다가 다시 와요. 그럼 이제 등원시키고 등원시킨 다음에 바로 저는 헬멧 쓰고 자전거를 타서 원주천을 가죠. 이제 원주천을 쭉 가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관설동인데 관설동부터 홈플러스 쪽에서부터 이제 쭉 가요. 태장동 쪽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가는 그 거리는 그 태장동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중앙시장 지나서 네. 가서 영진요엘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태장동 완전 가기 전에 거기까지 가면은 딱 그게 한 7km 정도 나와요. 7km. 네, 6km, 7km 정도 나와서 거기서 이제 딱 반환하고 그게 파크 골프장이 거기 있어요. 파크 골프장 이제 막 어르신들 파크 골프 오전에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파크 골프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원자는 쪽에서. 어쨌든. 저희가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파크 골프가 무엇인지. 뭐 네. 해봐도 좋죠. 네, 그쵸, 그쵸. 못하나요? 뭐 할 수는 있을 것 저희가 같아요. 불법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진 아니에요?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파크 골프장을 돌아서 이제 다시 올라오죠. 네.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면 거의 네. 옛날 그 사회복무 요원 시절의 추억을 네, 떠올릴 맞아요. 법한 약간 거리네요. 좀 떠오르는. 네. 네.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그때보다 포장된 도로가 더 많아졌어요. 네. 원주시 확실히 그때보다는 확실히 발전했다. 조금 더 도로만 봐도 자전거 인프라 아. 발달했다. 사람 살 수 있는 세상 네네. 됐다. 확실히 실감하시는군요. 네.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주로 이동보다는 조금 더 운동의 음. 목적이 좀 더 강한 그런 형태로 주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그래서 뭐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이 자전거를 타면서의 어떤 만족도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저희 둘 다 좀 높지 않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확실히. 사실 확실히 좀 타길 잘했다. 왜 진작 안 탔을까? 옛날에 원주 살 때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버스를 탔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교통비를 많이 아끼고 있다 확실히. 택시 탈 음. 거리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런 데도 이제 택시 타고 그쵸. 이 녹화하러 네. 판부까지도 가고 단구동도 가고 음. 이러면 버스 택시가 벌써 만 원 가까이 나오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교통비를 많이 아끼고 있고 뭐 버스비도 아끼게 되니까 음. 또 외출을 좀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옛날 같으면은 막 뭐 어디서 영화 한다 그런다, 영상 비디오 센터에서 뭐 한다 그런다. 이럴 때 또 이게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러기가 귀찮아서 맞아요. 안녕한 친구들 네네. 이제는 그래도 뭐 자전거 타면은 자전거 타기 또 재밌으니까. 재밌는 일 하면서 또 재밌는 걸 보러 간다. 2배나 재밌네. 야. 이러면은 제가 또 더 자주 외출을 하게 되는 약간 이런 또 긍정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물론 이렇게 운동 목적으로 타고 있긴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타야지 이러면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운동하기 네. 싫어요 나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외출을 또 약간 더 편하게 근데 그렇죠. 외출을 하면서 더 얻는 것도 많으니까 맞아요. 그게 약간 겸사겸사. 선순환처럼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중교통을 예를 들어 무상화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외출을 더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확실히 느낀 게 그러니까 외출을 이렇게 좀 더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아요. 교통수단이라는 게 확실히. 그거와 내 라이프 스타일과 교통수단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쵸. 내 네. 문화와 예를 들어 저희 항상 얘기하지만 이 원주에서 어떤 문화 인프라를 얘기할 때 문화 생활 얘기할 때 대중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 많다는 것도 이런 데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자전거를 타면서 또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었고. 맞아요. 하여간 자전거가 참 좋다. 제 벌이가 사실 음. 자동차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 카푸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정호 씨는 무슨 돈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전거가 딱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관리비도 거의 안 들잖아요. 맞아요. 뭐 보험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의무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여러모로 자전거 타길 잘했다. 국인 씨도 지금 어쨌든 만족도가 높으시다는 맞아요. 거니까. 네. 네. 저는 오히려 자전거를 조금 더 욕심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좀 자제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게 우주 씨보다 오히려 더 제가 지금 막 열정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제가 또 당황스럽네요. 네. 뭐 어쨌든 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음. 원주가 그럼 이제 자전거 타기가 좋으냐, 좋은 도시냐에 네네. 대한 얘기를 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반곡동, 반곡동도 혁신도시 쪽, 완전 반곡동의 이제 중심이죠. 그런 쪽으로 가면은 뭐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닦여 있습니다. 또 신도심이니까 네네네. 도로 아마 거기는 이제 일부러 인도도 넓게 설계를 했고 말이죠. 그리고 일단 차 자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모로 자전거를 타기가 아주 수월하더라고요. 불편함이 적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제 저희 반곡동에서 단구동 또는 또 중앙동 또는 일산동 이런 쪽 가면은 구도심 방면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쉽지 않다.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네. 일단은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도 있고요. 있어도 인도랑 이제 같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겸용 도로랑 네네. 같이. 네. 매우 좁아요. 사람 분들 이게 걸어 다니는 시민분들 피해 다니는 것도 일이고 그거 시민분들한테도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네네네네. 그게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또 군데군데 보도블록이 솟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위험한 측면도 있다. 이거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은 이게 원주시에서 이게 보도블록을 이게 자전거 타기가 좀 위험해서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원주시 의회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네네네.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타니까 사실 구인 씨도 뭐 이렇게 유아차나 이런 거를 끌 때 좀 그런 걸 공감하신다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확실히 그러니까 이 도로를 다녀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든지 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아니면 뭐 그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런 전동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진짜 어렵겠다,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보면서.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이 자전거 도로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으로 좀 이 자전거 도로가 이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그래도 그 길의 끝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분명히 이 방향이 이게 뭐 꺾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길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다 끊겨 자전거 타고 가다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이 도로를 설계했다는 느낌이 네네. 물씬 풍기고 네. 그리고 이게 횡단보도도 이게 자전거도 타면서 이제 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옆에 맞아요, 이제 선이 맞아요. 그어져 있으면 네. 빨간색으로. 근데 그러면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이 보도블록 턱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비스듬하게. 네. 안 낮아져 있어. 직각인데 거기로 그 표시가 나 있는 것도 있어요. 자전거 네. 가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도 쪽으로 와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그럼 인도를 당연히 거쳐갈 수밖에 없고 네. 뭐 MTB 자전거를 권장하는 건지 뭐 이게 원주 오프로드다. 네. 도심 속 오프로드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네네네. 그래서 아직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네.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알겠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결국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좋아요. 자전거 타는 시의원이 많이 나와야 되고 자전거 타는 시장이 나와야 되고 자전거 타는 공무원이 많아져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원주의 도로 시스템이나 우리의 이런 교통 시스템이 자동차, 그러니까 특히 자가용 위주의 도로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건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게 도보 자전거를 포함해서 그런 형태의 어떤 편의성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타면서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네. 타봐야 합니다. 저도 타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기사로나 글줄로나 알았지. 직접 타니까 실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버스도 안 타는, 자전거도 안 타는 시장, 시의원 공무원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네네. 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아니 뭐 너무 같고요. 어쨌든 그런 그리고 느낌이에요. 약간 도로를 이제 만약에 새로 이제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물론 그러니까 그게
자가용 중심이라고 판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도로를 만들면은 그 도로를 어떤 산을 깎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는 그 경사도나 이런 걸 만약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자가용은 그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렇죠. 아니 언덕이 아무리 가파르든 그 크게 이상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곳에 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가 시청로 그 원주 시청부터 그 저희 집 오는 그 관설동까지 시청로가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로 굉장히 잘 닦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아마 조성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는 진짜 뭐 남산 저리 가라요. 진짜 언덕이에요. 운동용이다 운동용. 아 그거는 진짜 아니 훈련을 해도 돼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 도착하면 땀 뻘뻘 흘려서 아니 그쵸.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이렇게 된다고. 아니 저도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막 엄청 적극적으로 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2번 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타냐고요. 아 그러니까요. 여름에는 사람 만나지도 못한다고. 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네.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를 그냥 그러니까 마련해 놓는다. 그러니까 법정 때문에 이게 법 때문에 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닌가. 요식행위가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동차가 못 가는 곳은 어떻게든 뚫기도 하고 또 자동차가 못 올라갈 곳은 어떻게든 정비하고 그럴 텐데 자전거가 인간적으로 못 올라갈 만한 곳들은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유럽 뭐 이런 데는 뭔가 방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 네네. 자전거 많이 타시니까 거기도 뭐 어쩔 수 없나요? 오르막길은 운동 열심히 할 수밖에 없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최대한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로가 만약에 4차선이면 도로의 반을 아예 자전거 도로로 바꾸더라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자전거 타는 네. 도시로 만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는 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차를 없애겠다가 기본 전제예요. 차를 없애려니까 도보를 잘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거나 뭐 그것도 안 됐을 때 이제 대중교통을 타게 하거나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가용을 하는 거를 없애는 걸 기본 전제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는 탄다.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두고 나머지 것들을 하려니까 그 정책의 방향성이 힘을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한 거죠.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죠. 이미 도로는 다 자가용들의 천지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유럽에서 경사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로수가 좀 어둡더라고요. 원주천도 어두워요. 아 맞아요. 밤에 타면은 네. 제가 저번에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영화 보고 나고 11시 되더라고요. 네네. 11시에 왜 자전거를 타냐 이렇게 핀잔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자동차를 타듯이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 건데 근데 원주천조차도 물론 가로수가 있긴 있는데 저 조도가 약하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가로수가 더 보강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양반인 게 또 저희 방곡동 제가 사는 또 외진 곳까지 들어가면은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깜짝. 제가 가다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에 조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네네. 내가 어디 그냥 저 하천으로 빠져버릴 것처럼 무서워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당황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앞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냐.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도 조금 연결될 수도 그렇죠. 있는. 네. 저번에 얼마 전인가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저기 자전거 타다가 어디 이게 추락하셔가지고 다리 앞두고 맞아요. 그래서 원주시가 이제 손해배상 하게 됐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그런 안전에 대한 거는 참 특히 자전거를 많이 차게 하려면 맞아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새 또 하나 좀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자전거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해요. 원주시에. 네네. 이 단구동에 제가 요새 자주 갔는데 단구동 이제 로시 쪽은 주차장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보도블럭, 거치할 수 있는 도로변에 네.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 가려고 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종합 터미널 거기에다 이제 자전거 주차하려고 그랬는데 주차장 있긴 있어요 하나. 아 그래요? 저 흡연장 옆에 저 버스 출입차 하는 그 옆에 네네, 네. 난립니다. 근데 거기 자전거가 거의 뭐 2중 3중 주차야. 아니 이러면 안 그리고 된다는 거야. 그런 곳에 그러니까 제가 또 아파트 살다 보니까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만 보더라도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요. 이게 네. 과연 언제부터 있었는지 의아한 네네. 그런 것들이 네. 너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전거 주차장이 이제 안쪽에 이렇게 일렬로 있고 또 바깥쪽에 일렬로 있으면 사람들이 안쪽에 넣으면
넣고 빼기 귀찮으니까 바깥쪽에 다 주차해놓고 안쪽에 자리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게 막 너무 힘들어. 자전거 들어가지고 막 공가들 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자전거 주차를 좀 늘리든가 이래가지고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터미널인데 터미널 그쵸, 주차도 그쵸. 이렇게 돼 있다는 네네. 게 저는 좀 안타까웠고요. 도서관도 제가 시립중앙도서관도 거기도 자전거 주차장이 너무 작아요. 네네. 사실 도서관에는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동차 주차장에 비해서 자전거 주차장은 너무 협소해가지고 거기야말로 그냥 이중 주차를 해야 돼요, 진짜 거기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특히 공공 건물 같은 경우는 네네네. 더욱더 좀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보면은 그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는 오히려 막 이게 노면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산업적 측면의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왜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그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왜 더 이루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주차장만 뭐 맨날 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자전거 주차장도 좀 신경 써주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공직자가 나와야 돼, 남편. 자, 말씀하신 거죠. 공용 자전거에 대한 관리도 아쉽다. 제가 자전거 도로를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 한복판에다가 공용 자전거를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는 거지? 그 뭐가 PM인가요? 그 전동 이동 네네. 킥보드. 네. 그것도 세워놓고. 왜 그러는 거? 왜 자전거 도로 한복판에서 넣냐고.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이걸 두셨으면 이분은 어떻게 가셨을까 의아한.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어디로 그냥 가셨는지. 주행랑을 치셨나. 저도 어제 이제 오전에 자전거를 타는데 거의 그 아까 얘기했던 파크골프 가는 쪽에 이게 공사장이 있어요. 지금 파크골프를 뭐 그 증축하고 있는 곳인 건가 싶은데 거기 옆에 이제 원주천 그 합수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도로 밑에서 나오는 우수나 아니면 우수 같은 것들이 연결되는 그 합수부 그 그냥 동굴 같은 게 있죠. 예. 거기 연결되는 그 약간 작은 교량 항보판에 자전거 공유 자전거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 배그에서 출입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검문소 만들어서 하려는 거 아닌가? 아니 어디 파밍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전투가 벌어져서 그건 그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듯한 맞아,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아니, 뭡니까 이게 도대체 현실 세계? 아니 그래서 이거 뭐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터미널 이런 데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 몇십 대 서 있어요. 자전거가. 맞아요. 근데 내 집 앞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관리도 비효율적이다. 네네. 이게 사실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시에서도 이런 거 관리를 좀 요청하면 효율적인 민간업체 핑계를 댈 거 아닙니까? 그 차라리 이럴 거면 원주도 한번 공영 자전거를 한번 따릉이처럼 따릉이도 네네. 굉장히 서울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그쵸. 정책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주도 한번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자전거 타는 도시 만들겠다고 원주도 맞아요. 할 거 아닙니까? 네. 탄소 중립하고 지속 가능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하면은 아주 강원도에서도 모범 사례가 되고 말이죠. 네네네. 좋을 텐데 말이죠. 좀 그런 고민도 해줬으면 좋겠다. 강원도는 무슨 이름으로 해야 되나? 원주는 따릉이 뭐 아무튼 뭐 다른데 뭐 타슈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파드레유 뭐, 네. 뭐 모르겠네요. 원주는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한번 공모를 해봐. 아무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참 헷갈린다. 네네네. 제가 뭐 이게 국인 씨와도 에피소드가 있지만 최근에 처음에 제가 구글 지도를 기반에 둔 어떻게 보면 이게 앱스토어에서 거의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얏핏 라이더라는 아하. 이 앱을 썼는데 졸지에 이 오르막 골목 투어를 했다. 제가 로컬 보이가 됐다 이것 때문에 구석구석. 아니 네. 이게 자전거를 위한 어떤 경사도가 낮은 뭐 도로를 계속 추천해 주려고 한 건지 엄청 골목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맞아요, 큰 도로를 맞아요. 놔두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 네네. 골목을 다 지나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타고 저희 집에서 이거 녹음하고 있는 이 판부면까지 국인 씨와 함께 이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갔다가 정말 제가 정말 후회를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길이 아까 어제 씨도 말씀하셨듯이 3번 언덕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곳이긴 해요. 근데 돌아오는 길이 쭉쭉쭉 그래도 막 이렇게 엄청 경사도가 심하진 않게 오다가 아니 이게 막판에 거의 한 2만 그러니까 막판에 암살을 하더라고요. 네. 이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고생해라. 약간 그런 의도였는지. 이거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다가 절벽으로 안내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요. 사람 죽이는 안내였다. 그 사실 이게 또 구글 지도 기반이다 보니까 이게
이게 또 확대 축소도 잘 안 돼. 확대도 잘 안 돼. 확대도. 그러니까 막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건지 저 골목으로 들어가는 건지 눈을 막 크게 뜨고 봐야 돼. 근데 운전하면서 어떻게 그럽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멈췄다가 봐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너무 커서 국인 씨의 추천으로 지금은 카카오 지도를 결국 쓰고 있다. 카카오 맵을. 네. 이게 그래도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서 봤을 때 한 1년 전 영상인데 그때는 좀 자전거가 적합하지 않다. 아직은 미흡하다 이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보면은 뭐 자전거 도로 몇 프로 있는 코스다 이런 것들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게 속도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몇 그렇더라고요. 킬로로 네.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멈췄을 때 뭐 자동 일시 정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해서 그게 막 속도계 비싼 거 쓰면 그게 굉장히 핵심적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멈췄을 때 그냥 자동으로 일시 정지 해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카카오 맵에서 이렇게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일상에서 그냥 내가 탈 때 어디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도 그런 정보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 카카오 내비게이션은 말 그대로 진짜 내비게이션의 기능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때만 측정을 네네 하죠. 어떤 목적지를 정해야만 그 자전거 정보라든지 자전거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역시 네. 속도계를 사셔야.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게 애플 워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 워치의 운동 중에 아. 그 이렇게 실외 사이클링이라고 그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키면은 뭐 고도, 그다음에 속도, 평균 속도 이런 건 나와요. 근데 맞아요. 그걸 쓰고 그냥 그 어플 중에 단순 속도와 거리만 나타내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굉장히 뛰어난 뭐 고도나 이런 것들까지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건 그냥 앞에 휴대폰 거치대에 그렇게 정보를 내가 몇 킬로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계속 손목시계를 보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그렇게 키고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앱을 활용해서 아, 네. 지금 아주 라이딩을 그냥 하고 계시군요. 어떻게든 그러니까요. 60만 원짜리 속도계를 안 사고자. 이거 어떻게 좀 통합된 앱이 안 나올라나? 그러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자전거 타는 개발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그러네. 카카오 내비게이션도 그나마 그렇게 많이 개선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일상에서 또 측정할 그냥 자연스럽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 카카오 맵 쓰면서 하나 좀 의아한 거는 매번 길을 좀 다르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곳을 가는데. 네네. 그 더 효율적인 길이 뻔히 있는데도 음. 왜 굳이 거길 추천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네, 이게 뭐 실시간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어. 아닌데. 자전거 도로도 비슷하게 분포한 건데 그쵸, 왜 그렇게 네.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수도권은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비수도권 특히 강원도 이런 지역은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완벽한 좀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앞으로 좀 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도 네. 요새 원주에서 타면서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같은 얘기가 뭐 비슷한 맥락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원주가 좀 자전거 중심 도시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좀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자전거 타는 당사자가 또 되다 네네. 보니까 사실 제가 자전거 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또 라떼를 시전하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1950년대 아버지가 57년생인데 어떻게 50년대를 얘기했지? 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 1950년대나 또 80년대 이제 초반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가용 시대가 개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아주 대중적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뭐 회사에 출근하거나 뭐 공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다. 자전거 중심 도시였다. 그야말로 그때 한국은 정말 그때는 예. 정말 탄소 중립에 그때 공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전거 이 이동 수단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많지 않았던 시절.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80년대 중후반부터 너도 나도 이제 중산층의 꿈을 꾸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서 우리의 이 자전거는 취미 활동으로 좀 밀린 느낌이 그쵸. 또 네. 실용적인 이런 이동 수단으로서의 장점은 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뭐 도로 체계도 그렇고 다 자동차 중심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주시도 탄소 중립 엄청 외치고 있고 지속 가능 발전 이번에 뭐 조례도 만든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걸 외치면서 정책은 아직도 음. 자동차 중심 아닌가? 뭐 주차장 만들자는 얘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동차 주차장을 맞아요. 막 네, 뭐 저기 네. 원도심에도 만들고 저기 터미널 주변에도 만들고 그게 약간 모습 아카데미 아카데미? 철거하고 주차장을 그렇죠. 만들자. 뭐 다 밀어버릴 네. 기세예요. 알가.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은 자동차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현실이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2021년입니다. 10월 13일에 원주시의회 김정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서 바로 이런 취지 얘기를 해요. 자전거 중심 도시로 우리 원주가 있다. 그럼 자료를 인용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원주시의 자전거 도로 노선이 102개다. 102개인데 자전거 전용 도로는 9개고요.
보행자 겸용도로가 93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다수가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만을 위한 전용도로와 차로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시점. 우리가 타면서도 느끼잖아요. 그쵸. 다 보행자 겸용도로야.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김 의원은 교통수단 대비 원주시의 자전거 이동 수단 분담률, 그러니까 전체 교통수단 중에서 자전거로 이제 이동 분담이 얼마 되냐 이걸 봤을 때 0.9%, 100명 중 1명도 안 된다. 그게 전국 평균이 1.6%인데 아마 뭐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많이 견인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편이고 춘천과 강릉보다도 0.7%가 낮대요. 근데 그럼 원주가 정말 자동차 중심 도시 아니야? 우리가 원주에 자동차가 정말 많이 늘고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 얘기하거든. 이걸로도 실감이 나는 거죠. 그만큼 자전거에 대한 어떤 이런 분담률이 낮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좀 적다. 이게 좀 아쉽다. 지금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2,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리고 원주시가 올 초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주시에 살면서 불편한 점을 이제 물었어요. 얼마 전에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대중교통 시내버스 불편이 56.7%가 나왔다. 네, 그리고 14.4%, 이 2위가 아니고요. 이 중에 나온 것 중에 14.4%는 주차 공간 부족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 이유 중에 꼽힌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바로 자전거 중심 도시로의 전환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석삼조. 그렇죠. 네. 얼마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도 증진되고. 그러니까. 다다익선이에요.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그쵸. 좋은 막 탄소 중립, 지속 가능 발전, 뭐 정말 우리가 세계 시민 지구인으로서 책임감을 할 수, 거창한 목표 다 담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취지가 있는 이 자전거 중심 도시로의 전환인데, 우리 원주시가 또 어떤 도시입니까? 간선도로인 비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바꾼 도시 아닙니까? 이런 도시 흔치 않아요. 간선도로를 바꾼 도시는. 그렇죠. 물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차 있는 도로 아니냐 지금 거리 아니냐. 어쨌든 좋은 취지의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아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자전거 중심의 어떤 도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면 어떨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누차 조금 몇 차례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는 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선진 사례예요. 그쵸. 좋은 정책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 카카오 티바이크가 원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는 더 많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자전거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카카오티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로가 좀 편해야 잘 이용을 하고 이런. 맞아요. 네. 도로가 불편하면 자전거만 많이 보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경사도 문제는 전기 자전거 보급으로 해결할 겁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도로를 파헤치는 것보다 사실 뭐 어쨌든 자전거만 보급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런 도로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전반적인 문화를 계속해서 좀 조성하게끔. 네, 지금 보면은 이 자전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뭐 지금 어설픈 힙스터라고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떤 고급 취미처럼 느껴지는 경향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카본으로 된 뭐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탄다든지, 상상도 못합니다. 뭐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진 취미 영역이 원주에는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자전거 인구 중에서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일상의 영역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 그다음에 아니면 그걸 만들어가기 위한 문화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는 우리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프라적인 개선도 함께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앞서 뭐 국인 씨가 서구 유럽의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나라들은 정말 자동차를 줄이겠다는. 네네. 그리고 자전거를 늘리고 또 좀 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시의 패러다임을 계속 전환하고 있다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정말 말로만 탄소 중립, 지속 가능 발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줄이는데 뭐 서구 사람들은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반대하는데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고 맞아요. 뭐 대통령이 그렇고 다 그렇게 하니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건데 우리 원주시는 다 하겠대. 탄소 중립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뭐 다 하겠다 하면 어느 것 하나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확실하고 일관되게 좀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또 6월부터 우리 다 특별자치도민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강원 스테이. 네. 우리가 주야 이거. 주다 이거야. 주. 우리 이제 스테이. 주정부이겠습니다. 스테이트. 강원 네. 스테이트.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특별하려면 특색이 있으려면 바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 다른 도나
다른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자전거 것들을 중심 도시로 해요. 조금 더 과감하게. 그러니까 네. 맨날 뭐 규제 완화만 하고 개발 규제 완화만 하고 뭐 반도체 공장 쪽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와중에 또 이런 강원도만의 원주만의 특색을 만들려면은 이런 정말 전국 어디서도 못할 법한 자전거 중심 도시로의 전환 네네. 이런 상상력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주시겠죠? 네. 그래요? 자전거 타는 도지사도 나와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은. 그럼요. 출퇴근을 그러니까 자전거로 해야죠. 하여간 좀 네. 이런 고민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 우지 씨도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많이 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많이 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도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긴 했었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는 풍토가 있었고 탈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탈 수 있을 만한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한 약간의 여유는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자전거를 아이한테 타라고 그러기에도 조금 망설여지는 워낙 그 도로가 자동차 중심으로 다 맞아요, 개편돼 있다 맞아요. 보니까 정말 위험해요. 저도 만약에 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자전거 타고 마음껏 돌아다니라 선뜻 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내가 자동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지금 바뀌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한번 뿌리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네네. 제가 자전거 타는 동안에 좀 그런 변화가 뭐 국인 씨도 그렇고 저희가 타는 동안에 좀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그런 바람을 가져가면서 제 오늘 자전거 예찬 네. 원주에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는 풍경이 좀 펼쳐지기를 그렇죠. 자전거 타는 힙스터가 아, 네. 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방송 좀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저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따릉따릉이라도 해야 되나요? 하드레유. 뭐야? 자전거 타는 시장 나와라. 나와라.